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사관원이 마음가짐 경연 간쟁에 대한 상소 등을 올리다. 사관원이 상소하기를 신인 들으니 임금이란 조정의 근본이요 처음 즉위한 이는 또 임금의 근본이니 고금 천하에서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시초는 임금이 계통을 이은 처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자주 득음을 내리시어 우리 도를 일으키시고 풍속을 도토히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시니 이것은 실로 전하께서 성덕을 빛내고 태평을 불러오는 지극한 뜻으로 종묘사직의 한없는 아름다움이요 신민의 크나큰 행복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일어나고 풍속이 두터워지는 소위는 오로지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는 이르기를 임금이 어지면 어질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한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이유는 심수를 바로 하고 경연에 나가고 관직을 받아들이는 등 몇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몇 가지 일이 모두 이루어지면 우리 도는 저절로 성하고 풍속은 저절로 순수해질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의 마음이 한번 바르면 나머지는 근심이 없다고 하였으니 정사를 헐고 다스림을 해치는 여러 가지 패단은 좋게 논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몇 가지 일을 조목지어 한 통을 만들어 드리오니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심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임금은 오직 만류의 종이요 마음은 곧 한 몸의 주인입니다. 일이염으로 반드시 공경하면 몸이 편안하고 온 천하의 추대를 누리며 한순간이라도 혹시 게을러지면 몸이 위태롭고 백년의 대업을 잃는다고 합니다. 또 들으니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법이요 그런데 마음은 법에 제어하는 것은 도요 도를 보존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몸의 주인이요 몸은 집의 근원이요 집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집이니 나라니 하는 것은 마음을 미루어 하는 것이요 도니 법이니 하는 것은 마음의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많더라도 다스리는 것은 도에 있고 사회가 넓더라도 어거하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발조목은 한 마음으로 주인을 삼았으니 천하로부터 요약하면 노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마음에서 통화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뜻으로부터 미루어 보면 만사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마음에 주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안에서 연유하여 밖으로 도달케 되어 신이 도응하고 하늘이 따르는 것이니 몸이 자연 닦여집니다. 몸이 닦여진지라 집이 자연 정돈되고 집이 정돈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집니다. 작게는 집에서 크게는 나라에서 통일 단합함이 모두 나의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임금은 능히 그 마음을 바로 하여 한 마음으로 만물의 화육을 주재할 수 있다면 조정백관에게 애써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바른 대로 기일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은 지극히 높은 데서 생기기 쉽고 칠한 흥망은 한 마음을 조심하고 놓아버리는 데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좀 더 유의하소서. 둘째는 경연에 납치는 것입니다. 신등이 그게 생각하면 옥이 아름답지만 갈고 다듬은 후에만 구슬을 이루며 금이 단단하지만 갈고 쪼아낸 후라야 좋은 그릇을만 이루는 것입니다. 임금도 천부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반드시 좌우 전후에서 연마하고 익숙해져야만 그 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한 몸으로 광대한 천하를 통할하며 한 마음으로 번거로운 만개를 다스리는데 선과 악이 물려 닥치니 옳고 그름을 쉽게 밝히지 못하며 충성과 간사가 함께 이르니 참과 거짓을 쉽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옛것을 상고하거나 바른 학문으로서 내 마음의 권, 도, 승, 묵을 삼지 않는다면 이치와 의리가 밝지 못하여 많이 들어도 의욕하기 쉽고 마음과 뜻이 안정되지 못하여 선을 지켜도 혹 변하기 쉽습니다. 성종대왕께서는 성악에 이미 매우 고명하시어 다시 경연에서 얻을 것이 없었지만
날마다 3번씩 경련에 납시어 큰 선비들과 함께 조석으로 의논하고 생각하시었는데 이것은 우리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고명하신 자질을 성품으로 타고나시기는 하였지만 보양하는 도도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양의 도는 언어로 부연하여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오랫동안 함량하고 훈도하여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일을 본 후에야 덕성이 안에서 충족되고 도화가 밖에서 흡족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성상의 학문은 아직 성종대왕을 지나지 못하실 터인데 저기 하신 이래로 드물게 경련을 여시니 신등은 거기에 의욕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비록 성체가 미령하시어 그렇다고 하지만 깊은 궁궐에 계실 때는 많고 사대부를 친근히 하시는 날은 적으면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훈도 함양하겠습니까? 옛날 당나라 황강 구사량은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임금으로 하여금 글을 읽고 옛것을 알게 하지 말며 또 선비들을 곁에 있게 하지 말라. 그가 전 세상의 흥망한 사실을 보고서 마음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소에 배척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에 염려하는 것은 전하께서 경련에 납시지 않으시면 선비는 곁에 있을 기회가 없고 환갑만 날마다 앞에 대하게 되는데 뼈 한 번 쪼이고 10번 추워지면 옴싹이 들어 꺾일 것이며 제 나라 하나에 많은 초나라가 있으면 잘못되는 것으로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사 보시는 여가에는 반드시 일시에 구애하거나 그 예물을 번거롭게 할 것 없이 지극한 도를 물으신다면 점점 젖어들고 다듬어져서 그르고 편백된 말이 들어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람을 알면 바르지 않음이 없고 일을 거행하면 마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성덕이 어찌 작은 돈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궁궐안에 깊이 거처하시면서 근시에 물이 들어가 친근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손익의 차이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옛 사람이 이르기를 현철한 임금은 반걸음 사이라도 바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금 굽어 살피소서. 셋째는 간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등이 들으니 가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아름다운 덕이다. 임금이 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위태롭다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중회는 성탕을 칭송하기를 간암을 조차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부열은 고종을 경계하기를 간암을 쫓으면 성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성탕 고종과 같은 성군이 아님에랴 더욱 간암을 받아들인 데 게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저 임금은 크기는 하늘이요 높기는 신이며 그 위엄 뇌정입니다. 임금이 진실로 먼저 간암을 거절할 마음이 있다면 대간이 진언하며 곧 말하기를 색책을 하는 것뿐이다 하며 시종이 선한 말을 하면 명예를 좋아하는 것뿐이다고 하면서 반드시 궁지에 빠질 말로 물으며 대답하기 어려운 말로 힐문할 것인즉 신하들로서 자기 몸을 아끼려는 자가 많고 농만 유지하려는 자가 많으니 어찌 괴롭게 하늘에 한가하고 신을 서촉하면서 뇌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거스르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라를 증오하는 임금을 상을 주어가면서 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은 누구나 다스리는 임금이 되려고 하지만 항상 어지럽게 하며 누구나 밝은 임금이 되려고 하지만 항상 혼암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간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의 덕이 성탕 고종과 같은 성인의 모자람이 없는데 간암을 좇는 도량은 아직도 다 성탕 고종의 순탄함만 갖지 못하니 신등은 그에게 의혹됩니다. 저기 하신 이래로 대간의 복합이 거의 없는 날이 없건만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도 난색을 보이시니 성왕께서 간은 따르기를 흐리는 물과 같이 하는 미덕이 아닌 듯합니다. 옛날 대수는 태화의 치에 이르렀으니 아무 일도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으나 백익은 법도를 잃음이 없을 것을 경계하였고 대우는 단주같이 거만함이 없으리라고 경계하였습니다. 대순 같은 성인으로서 어찌 법도를 읽거나 단주와 같이 거만하였겠습니까마는 그 신하들의 경계하는 바가 이러하였습니다. 순임금으로서도 경계하여야 할 것인데 하며 순임금만 못한 후세의 임금이겠습니까? 우리 태종조의 어떤 조신이 경계하여 아뢰기를 신우와 같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태종의 신공, 성덕이 성탁, 무왕과 가지런한데 어찌 이런 비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신하의 말이 미친 것이 아니면 망령된 것이니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 신하를 버려둘 뿐만 아니라 또한 받아들이고 상까지 주었습니다. 성왕의 도량은 천지와 같이 크시니 우리 조선 억만년의 한없는 기업이 분명코 여기에서 연유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하의 가법이니 공경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신하는 임금에게 잘 간하여야 하는데 그 간하는 것을 임금이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참으로 잘 간하는 신하가 아니요 임금은 간한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신하로 하여금 반드시 간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 참으로 간함을 받아들이는 임금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간함을 좇는 도량을 넓히시와 신등은 참으로 잘 간하는 신하가 되고 전하는 참으로 간함을 잘 받아들이는 임금이 되신다면 이 나라에 더 없는 다행일까 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는 조금 굽어 살피소서. 옛날에 구양자는 말하기를 신하로서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으며 임금으로서 간함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항상 듣기 어려운 말을 들으려 한다. 그런 후에야만 아래에서는 실정을 숨김이 없고 위에서는 들음을 막는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다하고 화를 입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경계하는 바이지만 말하는 책임 있는 신하들이 어찌 잠잠하게 있겠습니까? 한며 지금 전하는 춘추가 젊으시고 처음으로 임금의 자리에 임하시니 이야말로 성조 융체의 근본과 종사 안위의 기틀과 사방을 다스리고 어지러워질 수 있는 사단과 마음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시초와 군주와 소인이 소멸하고 성장하는 가림과 천명 인심이 흩어지고 합하여지는 가들이 바로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국가가 이미 안정되었다 하시지 말고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사방이 이미 다스려졌다 하시지 말고 어지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신등에 말하는 몇 가지 일이 오활하다 하지 마시고 더욱 유의하여 주소서.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조심하시며 아직 듣지 못한 일에 대해 두려워하시어 거처하는 데에서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는 잘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면 우리 도의 성대함과 풍속의 순우함을 나를 지정할 정도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신등이 전하를 요순 같으신 임금이 되시기를 기약하면서 혹시 털끝만한 실수라도 있을까 염려해 감히 어리석은 회포를 드러내는 것이니 전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시 아래 보기를 문무신하가 시사하여 가자하는 일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또 노사시는 부자의 상피하는 일은 어제 비록 하교하시기를 전례가 있다고 하셨으나 봉상, 종묘는 다만 제사 등의 일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병조에는 병권이 있고 군기시에는 군무가 있으니 봉상, 종묘 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은 매우 좋다. 내가 그것을 써두고 보아야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요순 같은 임금으로 되게 하려 한다면 나를 성종과 같지 못하다고 한다. 무릇 사람의 기질이란 맑고 흐름이 서로 다른 것이니 어찌 다 같을 수 있겠는가? 시사하여 가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이르기를 문무를 함께 쓰는 것은 장구의 도다고 하였는데 무사망을 쓰지 않을 것이랴 상피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단주같이 거만함은 단주는 요 임금의 아들이다. 거만하고 싸다니며 놀기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요가 순에게 전위하였다. 순 임금 때의 신하들은 순 임금에게도 혹시 단주같이 오만하고 법도를 잃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위의 말로 권고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못 나가는 이유가 담긴 시를 내리다. 어제의 시를 내리기를 기침 번열이 잦고 피곤한 기분이 계속되어 이리저리 뒤치며 밤새껏 잠 못 이루네. 간관들 종묘 사직 중함은 생각하지 않고 소장을 올릴 때마다 경연에만 나오라네 하고 전교하니 감히 시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표시하는 것뿐이다. 숙직하는 성질은 이것을 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군 연산 2년 11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은 조 원기가 노사신부자의 상피하는 일 문무 신하들의 시사하여 가자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아뢰니 사신부자의 상피하느려는 정부와 정경 정성들과 의논하라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자간이 시 쓴 일 노공필 부자 상피 등의 일로 아래다. 장령 이자간이 아래기를 들으니 시학 대승을 인쇄하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성리의 하게 잠심하실 것이지 풍운 원로에 용심하실 것은 아닙니다. 또 들으니 어제의 소시를 홍문관에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런 기예의 일은 임금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또 노궁필의 부자간 상피하는 일은 간언에서 여러 번 아뢰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승평시기에는 원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권을 장악하고 아버지가 병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사체로 봐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피엄해야 한다는 법은 지엄하니 청하건대 공필이 판서직을 최대하소서. 외지부 사람들은 그 정상도 물어보지 않고 다 변경으로 옮기는 것은 원망이 위에 돌아가고 화기를 상하여 재앙을 초래할까 염려합니다. 들으니 괴수로서 유루된 자가 있다 하니 청하건대 그 정상을 주문하여 그 괴수와 함께 죄 주소서. 문무신하들의 시사에 대해 매해 세초 때 3인씩 가자하면 6인이나 자궁되어 당상으로 올라가게 되니 이것은 작상이 너무 남용된다 하겠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시학대성은 벌써 간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본지 시에 능하지 못하다. 다행히도 내 뜻을 써서 우연히 7자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풍울은 내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공필의 일은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예지부는 전에도 역시 사실을 조사하고 변경으로 옮겼던가? 상고에서 아래되 유루된 자는 서게 하라. 문무 신하들의 시사의 일은 병조의 절목이 이와 같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군 연산 2년 11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유순이 사면시켜줄 것을 청하다. 채수가 상기를 마치고 숙배하기 전에 관직에 제수된 관계로 이조판서 유순 등을 국문하려다가 마침내 명하여 버려두었다. 순이 아래기를 신이 재주 없는 문무로 오래도록 전조를 맡아 있었습니다. 그늘에는 운박할 일이 아닌데 간운에서 반드시 신이 전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것을 빌어가지고 구시를 만든 것입니다. 청하건대 사면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순이 사면을 청하는 동기가 어찌 진심했어야 쓰리야. 전조의 우두머리로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주의하였는데 겉으로는 사면을 청하면서 속으로는 임금이 총애를 굳혀서 도리어 대간의 마을을 그르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엄폐하려 하니 이것은 권세를 잡고 몸을 용납하려는 계교에서 나온 것이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노공필 부자의 상피하는 문제로 윤필상 정문형 등이 의논들이다. 윤필상 정문형이 의논들이기를 대가는 노공필이 아래에 있으니 마땅히 비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노사신이 띠고 있는 제조를 다른 직책과 서로 바꾸면 자연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어색에만 의논들이기를 제조와 해조가 상피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 예가 없었습니다. 또 어찌 그 소속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갑자기 혐의를 삼을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근래에 와서 각사의 제조는 준례가 모두 이리저리 옮겨가며 서로 바꾸었으며 위조로 하여금 분간해서 이기토록 하여 대간의 분분한 논계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앙조의 당상이 소속 각사의 제조와 상피하는 법은 조종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아랜대로 조첨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도는 의논드리기를 대간의 논란이 혹 이치에 오를 수도 있겠으나 조정조 이래로 여러 사에 모두 실안 제조가 있는데 병조판서는 곧 군기시의 실안입니다. 또 시는 일찍이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군기시 제조를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몸으로 겸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신이 그때 혐의를 피하지 않았던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는 알지 못하오니 지금 감히 그 시비를 의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아린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전 중의 상피조에는 다만 같은 암흑만을 피하고 소속 사까지도 함께 피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드리기를 노공필부자가 상피하는 일은 대전의 법에도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의 말은 실로 만대에 두고 무궁한 패단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하고 윤여소는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아린 것도 혹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필상의 의논을 쫓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노사신이 겸직한 사복시 군기시를 모두 체대하자 하고 사헌부에서는 군기시만을 체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군기시만을 체대하라 하였다. 앙조는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의 소속 주를 말한 것이다. 연산군 1919권 연산 2년 11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윤영의 상소 내용으로 윤필상 등이 의논들이다. 윤필상이 의논들이기를 이 시몬의 죄는 명교의 누가 되니 원래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 정리를 참작해 본다면 다만 오직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물며 천도나 인사가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데 시몬이 이 죄로 하여 폐고된 지 지금 19년이나 됩니다. 어찌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로워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들으니 몹시 궁하다고 하니 이 역시 가긍합니다 하고 노사신 유진은 의논드리기를 시몬의 일은 성중조에 그에 올린 말로 인하여 널리 대신과 시종들에게 의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끝내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쉽게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이 윤영의 상소에 있는 바와 같이 성종의 의서 및 전교가 과연 그렇다면 성종이 이미 그 정상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또 시에 하여 가자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성종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서용하지 않은 것은 시몬이 그 조부에게 잘못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비간의 손자가 어찌 조부와 더불어 곡직을 논쟁하겠습니까? 성종께서 특별히 뜻을 굽혀서 한 집안의 일을 펴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시몬이 과연 공경하고 효도하여 조부에게 불순한 일로 종신의 근신을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성현으로도 어려운 일이니 시몬에게 깊이 책망할 수 없을 듯합니다. 신은 그에게 생각하니 임금은 운명을 주관합니다. 자손으로서는 원래 그 조부를 그러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임금에게 있어서는 어찌 그 조부의 불의를 전혀 논하지 않고 그 집안을 흉하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얻는 것도 반드시 부모에게 고하는 것이 예의이나 묘는 순에게 고하지 않고 장가를 들게 하였으니 선유들이 이것은 임금으로서 내린 명령이라고 합니다. 또 광장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못한 데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불효라고 했는데 맹자만은 홀로 변명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렬한 사람들이 감히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니나 삼가 바라옵건대 상사께서는 선왕의 뜻에 의하여 정상에 따라 명을 내리는 것은 그의 큰 잘못이 없겠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시몬의 법행이 중대하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20년이나 폐기하였으니 넉넉히 악행의 징계가 될 만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래된 잘못은 10년이면 반드시 버린다. 더구나 여러 번 큰 사가 있었는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가긍하다 하며 한층에 인원들이기를 시몬은 죄오부에게 죄 짓고 선왕조에서 여러 번 상소하였지만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의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시몬의 불순한 죄는 과연 그의 조부 보성군의 사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들은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몬의 죄책을 스스로 짊어져 그 조부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였으니 시몬의 과실입니다. 선왕이 그 정상을 아시면서도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부자간에 서로 송사하는 것이 명계에 관계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돈은 오려면 반드시 돌이키는 것인데 종신 폐고하면 자기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이 선왕조에 있었던 것이니 3년 상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시몬은 조부에게 불순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묘 사직에 관계된 것이 아니요 폐기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성묘 조위에 여러 번 어서를 내리시어 성종께서 서용하시려는 의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종조위에서 서용하라는 전지가 없었는데 지금 급급히 서용하기는 온당치 못합니다.
아직은 3년 상기가 지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시몬은 조부에게 죄를 짓고 적사를 패하기에 이르렀으니 인륜의 큰 변입니다. 선왕께서 그 변이 임사홍에게 애처롭게 원한을 품은 데서 온 것인가 의심하여 특별히 명하여 사용하였는데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전교하기를 여러 인원이 이러하니 강상의 중요한 일을 내가 독단으로 할 수 없다 하시며 곧 보승군 이합과 평성 도정 이비를 불러 하교하기를 시몬이 어찌 허물을 고치지 않을 것이랴. 훗날 조부가 와서 허물을 뉘우쳤다고 하면 내가 마땅히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성운이 이러하시니 시몬으로서는 마땅히 통절하게 자책하고 주의를 스스로 짊어져 공경히 허물을 고쳐서 조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과연 허물을 고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조부와 아비 역시 기뻐하면서 시몬이 허물을 고쳤다고 하겠습니까? 강상에 관계되는 중요한 대한 일이니 가볍게 의논함이 불가합니다. 하고 이 세자는 의논드리기를 사람이 한 가지 죄는 한 가지 혐의에 있음으로 인하여 곧 종신토록 누가 된다는 것은 실로 제왕의 계획과 천선을 허용하는 길이 아닙니다. 시몬이 조부에게 거슬러 패고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만 성령께서 여러 번 어차를 내리셨지만 끝내 성명을 보지 못하였던 것인데 만일 그 아들이 원통함을 호소한다고 해 갑자기 언명을 내리신다면 이것은 조부를 그러다 하고 손자를 옳다 함과 같으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성경조에서 시몬의 조부 보승군 합이 시몬이 횡포 무례하다는 것만으로 취재하기를 개청하였는데 성경께서 시몬이 그 조부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죄를 더하려 하지 않고 대신 및 시정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신들이 대부분 시몬이 조부에게 고발당했으니 다시 시비를 논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법으로 처리하기를 청하여 시몬이 드디어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 시몬을 복종시키려 하였는데 대신들이 또 굳게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몬을 패고하게 된 대략입니다. 근데 시몬이 죄를 얻을 때 성경이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종실시종 중에서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많이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때의 사첩을 가져다 일일이 상감하시면 시몬의 유죄 무죄는 분명히 알 수 있으며 패고할 것인지 서용할 것인지는 오직 위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원입니다. 이 말이 맞다. 노공필, 허침, 이익함, 이감은 의논들이기를 신들이 들으니 시몬은 옛 것을 좋아하고 학문에 힘써서 종실 중에서도 학식이 많고서 고상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저지른 것은 필시 연속 기예하여 교격한 행동을 한 것이요 다른 것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패고된 지 이미 오래되어 징계됨이 많았을 것이니 정상은 실로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나 죄를 조부에게 얻어 순한 손자가 될 수 없으니 가볍고 쉽게 녹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성현, 조수께는 의논드리기를 시몬의 죄는 그 원정은 용서할 점이 있고 그 일로 논한다면 인륜의 큰 변이니 형사가 세상에 함께 서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박건, 박철윤이 의논드리기를 시몬이 조부에게 불순한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오나 유령의 상소 중에 선왕께서 여러 번 정교를 내렸지만 마침내 허통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신주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유령의 상소를 보면 시몬의 죄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 폐기된 지 거의 20년이나 되었으니 원통하고 민망하니 과연 그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종의 전교가 곡진한데도 끝내 서용의 명이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조익정은 의논드리기를 합위의 부자가 시몬을 불손한 자신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증빙이 없습니다. 성경조에서 언론하라고 분부한 것이 하루만이 아니요 의논을 드린 것도 한 사람만이 아닌데 그 일이 집안에서 있었던 것이라 모두 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론을 가지지 못한 것인데 그렇다. 신이 어찌 감히 경솔히 의논하겠습니까? 다만 상가 살펴보면 성화 7년 갑인 12월 23일 사문 및 29일 사문 불사조 안에 모두 강상에 관계된다는 문구가 없으니 시몬의 죄는 불순이라고는 하지만 일이 사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10년이면 천도도 조금 변하는 세월인데 시몬은 용렬한 사람이 아니고 학문이 정박하니 어찌 허물을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금고로 한평생을 지낸다면 일이 또한 애매하겠습니다. 하고 홍흥 이선은 의논드리기를 시몬이 손자라서 조부를 거슬렸으니 죄가 원래 당연한 것이나 보성군이 시몬을 미워한다는 그 권한이 유례가 있으니 다른 불순한 손자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조의 전지 사연을 삼가 보건대 매우 정리나 법도에 합당합니다. 또 시몬은 패고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역시 징계되었을 만합니다. 하물며 종치는 성원 녹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질고 불추함을 막론하고 모두 녹을 받아서 처벌을 부영함이겠습니까? 하고 권경희는 의논드리기를 예로부터 군부나 조부에게 잘 보이지 못한 자가 어찌 모두 불충불효하여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역시 모호 불명한 점도 있으니 시문이 조부에게 불순한 자체는 현저하여 가려울 수 없다면 모름지기 종신 폐기가 될지라도 분수대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승군이 시몬을 불순하다고 한 것은 사위, 사홍의 죄를 논박하여 아른 것을 노하여 고발하였으니 이것은 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한 집안에서의 노여움이 격동된 것입니다. 사홍과 시몬의 죄는 신이 누가 중하고 누가 경한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홍은 죄를 국가에 얻고 시몬은 죄를 조부에게 얻어 일시에 기양갔는데 사홍은 녹용된 지 이미 오래고 시몬은 19년이나 되도록 녹용되지 못하여 그 경중과 대치에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선왕에 있어서는 시예에 나올 것을 허락하여 서용의 첫 길을 열어 놓았음이겠습니까? 하였다. 안치문 의논드리기를 이 말도 맞다. 권경이가 바른 말을. 안치문 의논드리기를 시몬이 사홍을 공격함이 박한 것 같지만 공의로서 사를 멸하였으니 실은 박한 것이 아닙니다. 맞다. 합이 사위를 사랑하고 손자를 미워하였으니 이것은 한 집안의 법으로 다스려도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교상의 큰 죄를 더하여 사사분노를 쾌하게 하려고 불효불순하다고 지목하면서 성명하신 아래에 무소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맞아. 무릇 사람이 불효의 죄를 범하면 법에는 당연히 배이는 것인데 다만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가 오래지 않아 노아 돌아왔으니 시문이 죄가 있고 없는 것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성묘께서 자손들과 그 처음과 같이 하게 하려 하시어 대궐들에 불러다 놓고 대의로서 깨우쳐 효유하기를 정령 반복한 것이 한두만이 아니었는데 합이 만일 조금이라도 어질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전의 잘못을 고집하면서 애써 시몬을 나무라기를 말지 않았습니다. 신이 그때 형방 승지로서 실로 출납을 맡아보아 성녀의 뜻을 자세히 알았으니 어찌 시몬의 원통함을 괴히 풀어주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조송간의 명분을 중히 여기시어 숨겨서 아직은 두어둔 것인요. 시몬이 이런 죄가 정말 있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으로서는 불행하게도 한 집안의 변을 만났으니 분명 그것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서 운명에 맡길 것이지 어찌 처자의 부양을 위해서 구차스럽게 장록을 구할 것이겠습니까? 다만 지금 올린 글을 는 유령이요 시몬이 아니오니 효자의 뜻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김경준은 의논드리기를 시몬의 죄는 남이 모르는 데서 생긴 것이니 신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부에게 불효하인데 그 정상이 현저하다면 살펴보아 배이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외방에 귀양 보냈다가 오래지 않아서 노아 돌아오게 하였으니 그 죄의 경하고 중함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성세명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시몬의 일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경솔히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한 집안의 일은 외인의 알바가 아닙니다. 조부가 그 손자를 미워하고 아비가 그 아들을 고소하는데 외인의 역청만을 가지고 경솔히 의논한 것이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한 아비와 사나운 어미도 세상에는 혹 있는 것인즉 역시 한결같이 부모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경솔히 그 아들을 의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옛날 고수는 날마다 순을 죽이려는 것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만일 고수가 아비로서 그 아들을 의심하는 것이라면 순이 어찌 대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까닭이요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애매 불분명한 일로 조부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어찌 한때의 조부의 노염을 가지고 그 정상을 살피지 않고 영구히 명교의 죄에 그물에 두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 번 어서를 내리셔 그때마다 죄를 너그럽게 하시며 소용하기까지 하시려 한 것이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성종께서 시예에 나갈 것을 허락하고 이어 자급을 더하였는데 자급 역시 관작입니다. 이미 관작을 제수하고서 죄인으로 지목하여 영생토록 패고한다는 것은 정리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종께서 허통한 의사는 은연중에 그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아버지 평성도정 위 역시 그를 오려 변명하였은즉 단연코 보성군의 본의가 아닌 것이며 시몬이 받은 견책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정리를 살펴보지도 않고 종신토록 패고시키는 것은 역시 성명의 한누가 되겠습니다. 예 사람이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한 편으로 한다고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이어 전교하기를 어차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정원 조원기가 아뢰기를 병조에서 군기시 사복시를 함께 관철하면서 모든 일을 검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노사신을 제조해서 채임하는 것이 어려우면 대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가 상피하는 법에 의하여 빨리 공필을 채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복시도 함께 채임하는 것이 매우 가합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시 지은 일 경연 등에 관한 상소를 사헌부가 올리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임금은 조종의 업을 결성하고 억조 창생의 위에 군림하니 예악 형정이 이로부터 나오고 만백성이 보고 따르는 자리입니다. 한 몸으로 만 가지 일에 응하고 고금의 일에 해박하고 무릇 역대 제왕이 몸을 닫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와 안매하고 포악하고 어지럽히고 망친 이유와 더불어 정사를 세우고 일을 행하는 요결과 백성에게 인자하고 물을 사랑하는 술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옛 도로 잡아 지금을 어거해 나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고로 부열은 고종을 경계하기를 왕이시여 다문한 사람을 구하면 오직 이 일을 세우려 함이니 고훈을 배워야 얻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고훈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능히 장구하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열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일념의 종시를 학문에 두면 그 덕이 닦아지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다만 범인으로서 학문에 해가 되는 것은 교만과 게으름일 뿐입니다. 다만 교만하면 뜻이 차서 선이 들어가지 못하고 게으르면 뜻이 게을러져서 공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열은 또 말하기를 학문은 뜻을 공손히 할 것이니 힘을 다하여 때때로 민첩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공손하면 교만하지 않고 민첩하면 게으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고종의 배운 바입니다. 당나라의 태종은 홍문관을 궁전 곁에 설치하고 학사들을 불러들여서 번갈아 자고 쉬면서 고금의 승패를 토론하였는데 혹은 해가 기울고 밤이 깊도록 조금도 게으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관의 치를 잃은 소위입니다. 진덕수는 이를 인용하여 이종을 경계하기를 주강으로도 넉넉하지만 또 반드시 야대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금의 한마음을 해치는 것은 많은데 그 중에도 성악과 여색은 더욱 사람을 탐닉해 하기 쉽습니다. 낮에는 조정에서 사대부들이 엄습기 버리었어서 착한 말과 바른 의논으로 앞을 다투니 그 한 마음을 보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깊은 궁중 저문 밤에는 만나는 자가 환관의 무리가 아니면 곧 빈어들의 무리이니 분분하고 화려한 것이 뒤섞여서 눈을 어지럽게 하고 기이한 재주 엄난한 놀이가 모두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마음을 이유지 수양하기가 어려우니 이래서 야대의 유익함이 주강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된 이로서야 날마다 어진 사대부를 접견하면서 정치하는 도리를 강구 연마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전적 중의 대도를 생략하고 긁기나 만드는 잔재주 같은 것은 썩은 선비가 하는 짓으로서 덕행을 쌓고 공명을 뜻하는 자도 비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왕으로서 성리의 학문은 없이 정신을 화훼 초목 사이에 소모하고 생각을 연월 온화에 쏟아버린다면 장차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진나라 후주는 술을 마실 때마다 여학사와 압객과 함께 시를 짓고 서로 증답하였으며 수나라 양제는 더욱 글을 잘 지으면서 남이 자기보다 낫게 지 못하게 하려고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짐이 사대부들과 함께 글 잘 지은 것을 뽑을지라도 마땅히 천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도형이 주륙될 때에는 이르기를 빈들보에서 제비 진흙이 떨어지네라는 시를 다시 지을 수 있는가 하였으며 왕조가 주륙될 때는 뜰풀에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부르네라는 시를 지을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이 두 임금은 글짓기를 잘한다고 이름났는데 하나는 이것으로 하여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합하고 하나는 이로 인하여 임금과 신하가 승한 것을 다투다가 끝나는 어지러 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으로서 글짓는 것을 어지러움을 가져오게 될 뿐인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사위하신 후로 근심하는 병이 되고 슬피 사모하여 피눈물 흘리시는 것이 예제보다 지나치십니다. 상체가 화평치 못하시 오랫동안 경련에 납시지 못하시니 내외에 듣는 자로서 누가 감격하여 울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으니 전하께서 시를 지어 근시에게 하사하시며 또 시학대성에 유의하여 시어 인쇄하여 드리게 명하였다 하니 신등은 사방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성악이 아직도 다 광명하지 못하시며 정사가 아직도 다 정돈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 마음을 쓰신다고 하면서 망령대의 전대 제왕 중에서 잔재를 주로 글을 만들던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다하던 데에 비한다면 어찌 성덕의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저 언나라 고종이 생각을 겸손히 하고 때때로 민첩하였음과 당나라 태종이 낮에 방문하고 밤에 대좌하여 하루도 선비를 친근히 하지 않는 날이 없고 하루도 경사를 강론하지 않는 날이 없었음을 몸소 따르시어 진나라 후주와 수나라 양제가 실패한 것을 거울 삼으시어 그치레만 하고 쓸데없는 문장으로 혹시라도 성상의 마음에 자리 잡음이 없게 하시면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모두 용렬한 무리로 외람되게 이목의 관직을 욕되게 하면서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될 것을 생각하여 거리끼고 숨기는 말 없이 감히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아 하늘 같으신 위엄을 범하면서 삼가 죽기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일 전교에 이르시기를 시학대성은 이미 인쇄에 간행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글은 유생들 중에서 잔재를 주로 글귀를 만드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요 제왕의 다스림을 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아래 사람들이 당피하는 것은 대전의 법입니다. 노공필이 그들 부자가 상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곧 이념하여 물러나지 않으니 더욱 잘못입니다. 청하건대 공필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또 외지부 사람 중에 누락된 자를 이제 신등에게 글로 써서 아래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다만 그 중에서 애매한 자도 있고 괴수로서 누락된 자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아랜 것이요. 아직 누락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약대성은 곧 인쇄하지 못하게 명하겠다. 공필의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외지부 사람은 다시 장례운을 시켜 탕문에서 서게토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외지부 사람들을 분간시킨 일로 승정원이 아래다. 형조에서 선왕조의 외지부 사람들을 분간 없이 들여보낸 예를 들어 아래니 전교하기를 전례대로 들여보냄이 가하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래기를 어제 헌부에서 외지부에 대하여 아랜즉 하교하기를 장례원을 시켜 분간하게 하라 하시고 금일의 하교에는 이러하시니 어떻게 처리하여 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성종 조의에서 외지부를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이라 하여 본관 없이 들여 보내었으며 외지부가 된 자 역시 스스로 그 그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한 고하고 호소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김현 등 2인 및 매준 등 4인이 지체하여 머물 생각을 하면서 분분히 고소하기를 이렇게 하여 대감과 조중으로 하여금 모두 의심을 가지게 하는데 여기서도 외지부의 정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조정이 모두 그들의 실수에 빠져들어가 신등이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연 등의 가구를 먼저 들여보낸 후에 나를 정하여 본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지평 강습돌 정은 조원기가 아뢰기를 김효광을 추국하는 일을 버려두게 명하셨습니다. 효광이 전일 낙산사에 소금을 나눠준 일은 이미 큰 줄을 지었는데도 다만 형장 60도의 형벌로 속박게 하고 통렬히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또 큰 죄를 지었는데도 전하께서 역시 버려두시니 신등은 위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하옵건대 법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또 노사신부자의 상피의 이 일은 아래 있는 사람이 당피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아비의 관직을 체임시키는 어리상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29일은 임신 첫 번째 기사 지평 강습돌과 정은 조원기가 김효광의 일과 노공필의 상피하는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3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남군이 명나라에서 귀국 후 후추 사무역과 인마 사고를 막도록 건의하다. 정은 남군이 질정관으로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후추는 무역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명나라 서울에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가지고 가며 또 끼워 가기에 편리하므로 서장관 역시 미처 찾아내지 못합니다. 후추는 우리나라 산물이 아니오니 청하건대 통절이 검하여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 또 명나라 서울에 가는 사신을 보내고 맞이하는 인마가 겨울을 만나면 반드시 물고가 많은데 그중 병들어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동사하는 것은 고화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련사를 의뢰 절도사 군관으로 차출하여 모든 일을 다시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마가 물고된 것이 있더라도 다만 공문을 의주 목사에게 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자기는 근심이 없으시므로 태만하게 보아 고하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정통한 사람을 뽑아서 단련사를 삼아 사람을 몇 명, 말은 몇 필 이상 죽게 한 자를 반드시 추국하여 죄를 주게 한다면 사람 역시 두려워하여 감히 태만히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단련사는 사신을 호송하던 지방관원이다. 연산군 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3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지평 곽종원 정원 조원기가 김효광의 일 및 노공필의 상피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9권 영산 2년 11월 3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이 의를 한승부 의원으로 구치군을 사헌부대 사관으로 정광세를 승정원 동부 승지로 최부를 사관은 사간 장순손을 홍문관 부응기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지평 곽종원이 김효광과 노공필을 갈아야만 할 일과 정숙지가 출사함이 불가한 이 일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2일 열회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이복선 등이 대간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에 사직할 것을 청하다. 당초 외지부 사람들을 핵실하지 않고 변경에 옮겼기 때문에 신등이 사실을 알아보기를 청하였는데 하교에 이르기를 성종조에도 신문 핵실하지 않고 들여보냈다 하였으므로 신등 역시 상교가 윤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번 2, 3인이 사헌부에서 판결한 일을 제소하였는데 신등이 그 일을 사헌부에 물으니 대답하기를 시기가 적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관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제소하는 것은 상사인데 관리가 만일 이것을 가지고 번번이 비염한다면 제소한다는 제 스스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악행을 거듭할 것입니다. 또 지금 춘분이 벌써 가까웠는데 송사가 많이 중지되었으니 행공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어제 사헌부에서 신등을 문책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비염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였는데 대간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즉 결단코 채직할 수 없습니다. 신등을 갈아주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춘분이 벌써 가까워졌는데 송사가 많이 중지되었으니 행공하기를 청합니다는
24기 절기에는 재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옥 1한을 넘기기 전에 재판을 완결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연산군일기 29권 연산 2년 12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헌문관 부자 김수동 등이 경연 폐지, 병풍 그림 등의 이유로 상차하다. 신등이 더싸운데 부열이 고종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옛 교훈을 배우면 어둠이 있습니다고 했고 또 말하기를 마침과 처음을 생각하며 학문에 주력하면 그 덕이 다까짐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성덕을 비익하고 취도를 강구하며 경연을 열고 오진 선비를 면접하는 것만 같음이 없습니다. 근자의 성체가 불편하여 오래도록 경연을 폐지하니 성악이 아직 광명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는데 신심이 혹시라도 진귀한 노름에 빠져질까 옮겨질까 하옵니다. 공장을 불러 모아 병풍을 장식 제조하고 또 화살을 시켜 새 활을 더 많이 그린다고 하는데 신등은 이 말을 듣고 놀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풍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담당 관청에 분부할 것이지 궁궐 안에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화나 완상품 같은 물건은 평상시에도 쓸데없는 것인데 더구나 상중에 그 수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스리는 도에 이익이 없고 성덕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완상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학문을 강구하는데 마음을 가다듬도록 힘쓴다면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병풍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새 활을 더 만드는 것도 물건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반사하려 한 것이다. 만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찌 반드시 새 활로 할 것인가? 차자에 이르기를 성학이 아직 광명한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난들이 어찌 종묘사직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세화는 신년에 반포하는 그림을 말한다.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2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산여우 10마리를 잡아 대궐 안으로 들이도록 명하였다. 어이구야. 도사리를 대조전 뜰에 모아 경을 읽으며 재앙을 예방하게 했다. 뭐야 이거.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이 복승들이 비염하인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지평 곽종원이 김효정과 노공필을 갈아야만 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마주 대관 병조신 종 이예수 무승이 사람을 보내와서 도삼루를 바치다.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이복선 헌납 어우릉 정은 주원기가 아뢰기를 대가는 한 몸 같은 것인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 피임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 이자관 지평 강숙도론 아뢰기를 지금 사관원이 공박을 당한 것은 사실 신등 때문이요 사관원을 공박하는 것은 신등을 공박하는 것이니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사관원에서 말한 것은 오로지 밀린 송사 때문이었다 정부에 수의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노공필이 사직하며 아뢰기를 신은 원래 용렬하고 우둔했지만 성묘께서 잘못 알아보시어 자기가 육경에 들었고 여러 조에 역임하여 언해는 하늘 땅처럼 깊지만 부족함을 보충한 것은 실오라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성상께서 또 신을 보잘것없다 않고 병조의 소임을 맡겼는데 병조는 소임이 중하여 더욱 신과 같은 사람이 감당할 바가 못됩니다. 곧 사피하려 하였지만 처음으로 받은 언명이었기에 감히 갑자기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의 말이 신의 본직은 아비의 제조직과 예의에 따라 상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해보건대 성종조의 정괄이 병조 판사가 되어 그 아비 정창소는 군기시 제조가 되었으며 다른 관청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역시 많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상피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었으며 이래서 부자 형제들도 모두 이념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문제 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도 당초에 아비와 상피하여 하면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조종조의 법례가 이러한데 신의 몸에 이르러서 대간이 그것이 불가하다고 논하는 것은 반드시 신이 이 직책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신 역시 스스로 실지 그 직위에 맞지 않음을 아오니
신의 관직을 갈아주시어 물망을 귀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2년 12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어세겸 등이 대간의 비염 문제를 의논하고 이자건 등은 비염하기를 청하다. 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조원기가 이자건 강숙돌과 서로 문답한 것은 아무런 편사한 뜻도 없습니다. 또 대사관이 아랫바도 역시 송사가 지체됨을 염려한 것이니 이것은 공의의 일뿐이며 다른 뜻은 없는 것이리라 생각되니 비염하여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헌부에서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어찌 억지로 관직에 가치 있게 하겠습니까? 하고 한지영은 의논드리기를 이 점 대간이 간혹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니 매우 조종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대간은 한문과 같은데 사관원이 이미 대론을 당했고 이작은 강숙돌도 동료들과 의견이 같지 않아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 함께 피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사관원의 살인 사형과 이작은 강숙돌이 강관에게 회답한 말을 보면 모두 살해에 합당하니 이렇다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처음 정숙지가 피소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른 일을 고발한 것이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정숙지가 이념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본원의 손수가 반드시 유죄됨함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에서 사관원을 논박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군과 강숙돌이 이념하는 것은 반드시 그일의 배단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논할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바가 이치에 합당하고 스스로 돌아와 부끄러움이 없으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함께 피험할 것을 허락하지 않음이 편할 듯합니다. 이 점 대간이 분분히 자주 갈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조종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풍습을 바로잡아 없애버리는 것은 성산의 영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성조는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풍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관에는 이미 사헌부의 논박을 당하였으며 이장은 강숙돌 역시 본부와 의사가 같지 않으니 지금 각기 피험하는 것은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며 또 이장은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빈과 곽종훈이 이자근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것 역시 동료간이 함께 의논하는 사체를 상실하였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함께 바꾸는 것이 편하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드리기를 대가는 한문과 같아서 예로부터 원만하게 의논하여 서로 합치된 후에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래의 대가는 같은 관청 안에서도 혹 한두 사람이 이 일을 홀로 내세워 의로서 풍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간이 아린 사연을 보면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비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전하께서 이미 정숙지의 비염을 허락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지금 그간의 소송이 밀렸던 것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자연 조정의 의논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군에서 이런 요청이 있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이자건 등도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가는 한문과 같은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으니 이극돈의 의논을 따르소사였다. 대간이 전교하기를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대사관 이복선 헌납 오릉 정은 조원기가 아뢰기를 신등은 저들을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이미 공박을 당하였는데 옛날부터 대간이 공박을 당하고 그 자리에 있은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교가 이러하더라도 결코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장령 이작은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당초 정은 조원기는 정숙지가 출사함이 합당한지 그 여부를 신등에게 물어왔으므로 신등은 가하다고 하였는데 유빈과 곽종훈이 신등과 같이 의논하지 않고 간원을 공격하였으니 신등은 공격하는 의사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비염하는 까닭이니 정교가 이러하다 하더라도 단연코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이복선 헌납 오릉 정원 조원기 장령 이작은 지평 강숙들이 비염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지평 곽종훈이 아뢰기를
환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조짐은 전의 역사에 밝혀져 있고 시비가 분명한 일이니 김효광의 일은 반드시 수위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노공필의 일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0권 연산 2년 12월 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형조가 간음 사건을 알려 전임 정승과 정부 육조에 의논하게 하다. 진주에 사는 이수장이 동성 종묘를 간음하였는데 대명률의 친속 상간조에 이르기를 심하 이상의 친척 및 동무 이부의 자매와 간음한 자는 형장 100도의 도형 3년에 처하며 만일 종조의 모고나 종조 백숙 모고 종부 자매와 간음하는 자는 각각 교수형에 처한다였는데 율학변위에는 이르기를 종부 자매를 당자매라 한다 하였고 율락해이에는 이르기를 아비의 당자매가 자기의 당자매와 간음하는 자는 장형 100도와 도형 3년에 처한다 했는데 소이에는 이르기를 자기의 당자매이면 교수형에 처한다 하여 형법의 조문이 각각 다르니 품위하여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변이, 해이, 소이 등의 형법 조문이 과연 상위하다. 이런 죽일 죄는 중대한 일이니 내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전임 정승과 정부 육조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하는 3개월 상계의 상복을 말한다.